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LA 시장 예비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선거운동과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11월 결선 투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2위 안에 들어야 하는데 현재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나머지 후보들은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취재기자와 함께 시장 선거와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캘리포니아 지역의 경제 회복세는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수준이었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회복세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가솔린 등 거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것이 사실상 임금 하락 효과를 내고 있어 주 경제 회복에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러시아 제재 등 외부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과 맞물려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외부 탓만하면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가솔린 가격을 낮추고 물가를 잡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취재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LA 시장 예비선거가 점차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건은 누가 탑2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건데요. 현재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보면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때문에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후보들 사이에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LA 시장 선거 후보들의 경쟁, 이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LA 시장 예비선거가 점차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경쟁도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죠. 맞습니다. 이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말 스포츠 경기보다 치열하다고 말할 정도로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LA 예비 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쟁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후보들을 거론해 보면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 조 부스카이노, 케빈 딜레온 LA 시의원, 마이크 퓨어 LAC 검사장,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 리 카루소, 사업가 레밋 바마 후보입니다. 사실 사업가 레밋 바마 후보를 제외하고는 정재계에서 다들 거물급 인사라는 것은 지난 기자 수첩 시간에 누차 짚었는데요. 이 때문에 후보로 나선 거물급 인사들의 경쟁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후보들의 무게감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정치 전문가들을 인용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이 LA 시장 선거 후보들의 전략을 봤을 때 2강, 3중, 1약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2강은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과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 리 카루소로 분석할 수 있고요. 3중은 조 부스카이노와 케빈 딜레온 LA 시의원, 그리고 마이크 퓨어 LAC 검사장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1약은 다소 생소한 사업가 레밋 바마 후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점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LA 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2차례 여론조사가 진행됐었죠.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리 카루소 후보가 포함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누가 탑으로 올라갈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2차례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1위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지지율 32%를 기록했었습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크게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16%의 지지율을 보여주면서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단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은 LA 시장 예비 선거에서 탑2 가운데 한 명으로 올라갈 것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는 현재까지의 여론조사 바탕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강 가운데 한 명이 캐런 베스 의원이라면 나머지 한 명은 리 카루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리 카루소 후보는 지난 2차례의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LA 시장 선거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기는 했지만 확실치는 않았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도 배제됐었는데요. 하지만 출마와 동시에 탑2에 오를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리 카루소 후보는 LA시에서 애지간한 정치인들보다 명망이 높은 인물입니다. 히스패닉 커뮤니티 방송 유니비전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브몰과 아메리카나 앳 브랜드 등 LA시와 글렌데일 랜드마크를 포함해서 럭셔리 부동산 개발로 부를 쌓았고요. 또 LAPD 경찰위원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상황들을 종합해 본다면 이 캐런 베스 의원과 함께 탑2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후보입니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배제하고라도 이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과 2강에 포함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3중입니다. 아무래도 앞선 후보들보다는 무게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앞서 3중을 조 부스카이노와 케빈 딜레온 LA 시의원, 마이크 표 LAC 검사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정계는 물론 소속 정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물급인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과 비교해서 무게감이 약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리카루소 후보가 돌풍을 몰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카루소와 비교해서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제기되는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3중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이 3중에서도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조 부스카이노와 케빈 딜레온 시의원이 현직 시의원에 있기 때문에 마이크 퓨어 LAC 검사장보다는 무게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케빈 딜레온 시의원은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장까지 지낸 이력이 있어 이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정계에서만큼은 거물급입니다. 그렇다면 3중에서도 탑2에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케빈 딜레온 시의원을 꼽을 수 있겠고요. 이 조 부스카이노와 마이크 퓨어 검사장이 뒤를 이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현재까지의 분석을 토달아본다면 1위 자리는 캐런 베스 연방 하원이 될 것 같고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경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이것이 매 선거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무리 전망들이 나와도 한치의 오차로 인해서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 선거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겠지만 이 정치 전문가들과 여론조사, 정계 내부 분위기 등을 고려했을 때 앞선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탑이 정해져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1위 통과가 유력한 후보는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고요. 그렇다면 조 부스카이노와 케빈 딜레온 시의원, 마이크 표 LAC 검사장, 리카루소 후보가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됩니다. 자, 이러한 점들은 이미 후보들도 감안하고 전략을 펴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의 두 차례 이 LA 시장 선거 TV 토론이 있었죠. 그중에 첫 번째는 리카루소 후보가 없었는데 두 번째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후보 개개인의 선거 공약들을 말하는 자리였다기보다 리카루소 후보에게 공세를 펼치는 자리라는 모습이 강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는데 각 후보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전략들을 펴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22일 USC 강당에서 벌어진 LA 시장 선거 후보 TV 토론회에서는 리카루소 후보가 타 후보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조 부스카이노와 케빈 딜레온 LA 시의원, 마이크 표 LAC 검사장은 리카루소 후보를 반복적으로 겨냥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약점을 잡아서 이야기하는 토론회가 지속됐습니다. 리카루소 후보의 경찰 고용 계획, 비즈니스 거래, 대가성 1억 달러 요트 등이 거론됐습니다. 케빈 딜런 LA 시의원은 지난 팬데믹 2년 동안 리카루소 후보가 자신의 쇼핑몰과 숙박비 14,000달러에 달하는 호텔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은 직접 밖으로 나가서 문을 두드리고 백신과 개인 보호 장비 그리고 따뜻한 식사를 주민들에게 제공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파상 공세에 리카루소 후보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다른 후보들을 증가하는 총기 폭력과 나아지지 않는 노숙자 위기, 그리고 시 정부의 부패 등에 제대로 대처할 자세가 안 된 직업 정치인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소위 현직에 있으면서 LAC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했냐는 겁니다. 이어 리카루소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위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지만 출마 전 구현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면서 빈 공약들이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자, 현재 1위가 예상되는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도 리카루소를 겨냥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사실 겨냥했다기보다 타 후보들의 공세에 거들었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은 강력한 공세를 펼치기보다는 굳히기 전략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강력한 공세를 펼치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이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은 정계 경험이 없는 리카루소 후보가 현직에 있는 타 후보들을 겨냥하자 이를 꼬집었습니다. 캐런 베스 후보는 자신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함께 일한 연합 건설자라면서 우리의 LA시를 단합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리카루소 후보를 대상으로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돈을 버는 대신 이 공공 서비스에 헌신을 했다면서 이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캐런 베스 의원은 말했습니다. 리카루소 당신이 이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을 때 현직에 있는 정치인들은 주민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 봉사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전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죠. 네, 일단 리카루소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재력이라는 겁니다. 이 타 후보들이 선거 자금 모금 운동을 벌여야 할 때 리카루소 후보는 그럴 필요 없이 유권자 지지를 얻는 캠페인을 이어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이는 현재 선거 광고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라디오와 TV, SNS 할 것 없이 모든 방송, 인터넷 매체에서 리카루소 후보의 선거 캠페인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선거를 두고 잭팟과 같은 특별한 돌풍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선거 자금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말할 정도로 선거 자금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실력이 기반이 되어야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겠지만 이 실력에다가 재력까지 뒷받침이 되면 그보다 무서운 후보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타 후보들은 캐런 베스 후보를 제외하고 리카루소 후보를 지속 견제해서 이 탑2 가운데 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후보들은 캐런 베스 후보가 아닌 리카루소 후보를 겨냥한 선거 전략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더군다나 현직에 있는 후보들은 리카루소 후보에 더해서 현직이라는 부담까지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 더더욱 그렇겠죠. 맞습니다. 이 사실 대부분의 선거에서 현직에 있으면 현직 프리미엄이 붙어서 당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현직 정치인들의 연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LA시장 선거는 좀 다릅니다. 이 같은 지역구에서 연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에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또 LA시 상황도 봐야 합니다. 현재 LA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노숙자 수 급증, 범죄율 증가, 경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후보들의 면면과 LA시가 직면한 문제들을 접목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캐런 베스 연방 하원의 경우에는 이 지역구에 LA시 일부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연방정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온 LA시의 상황과는 거리가 다소 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 부스카이노와 케빈 딜레온 시의원, 마이크 표 LA시 검사장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 조 부스카이노와 케빈 딜레온 시의원은 LA 시의원이고요. 이 마이크 표 LA시 검사장은 LA시 치안당국의 수장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자칫 현재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LA시 노숙자 수 급증과 범죄율 증가 책임이 있다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리카루소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또 씌워질 수 있는 프레임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총력을 벌이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케빈 딜레온 시의원과 마이크 표 LA시 검사장은 현재까지 노숙자 수 증가와 범죄율 급증에 대해서 LA시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더하면 LA시는 점차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고 그 발전을 위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현재 LA시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고 이 약점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자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명의 후보들과 다른 방향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기자수첩 시간 후보 소개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LA 시의회 내에서도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대다수의 시의원들이 LAPD 예산 삭감을 외칠 때 경찰 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정치인이고요. 또 노숙자 수 증가에 있어서도 거리 노숙 금지안을 추진한 대표적인 LA 시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자신의 강점으로 생각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자신의 색깔과 리카루소 후보와의 색깔이 겹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리카루소 후보도 민주당 소속으로 변경하기는 했지만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한 명이었을 정도로 중도 보수 색깔이 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의 경우에는 이 리카루소 후보에 대한 공세를 높이는 방향의 전략을 강도 높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카루소 후보는 어떤 전략을 펴고 있습니까? 네, 리카루소 후보는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 TV 토론에서의 파상 공세를 잘 버텨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되 재력가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변모해서 이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것인가가 관건이겠습니다. 특히 이민과 소수계 커뮤니티, 저소득층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인을 포함한 소수계 커뮤니티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리카루소 후보는 라디오 코리아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도 이탈리아에서 도미에서 터전을 꾸린 이민자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LA시는 자신에게 열심히 일하고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밝혔는데요. 또 지난달 30일 LA 한인회를 방문해서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 행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리카루소 후보가 어떤 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리카루소 후보는 재력을 통한 타 후보들의 견제를 대대적인 홍보전으로 상쇄하되 이 소수계와 저소득층 커뮤니티에는 재력가라는 이미지를 줄이고 이민 가정에서 자란 성공한 LA 시민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LA 시장 선거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고 그 어떤 후보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LA 시장 선거 때와 달리 정재계 스타급 거물들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과 반패를 거머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후보들 가운데 누가 탑2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LA 시장은 대통령이나 주지사보다 LA시 행정에는 더욱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한인 유권자들도 후보 면면을 잘 살펴서 반드시 소중한 한 표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완 기자 수고했습니다.